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인 제주도의 풍력발전 역사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제주도의 풍력발전이 시작됐고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1975년 2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처를 순시한 자리에서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연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1970년도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970년도에는 석유파동이라는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가 두 차례 열어졌고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아닌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조그만 소형 풍력발전기를 세 군데 마을에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제주도를 풍력연구 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림읍 원령리에 조그만 풍력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급 연구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1991년도에는 클린 에너토피아 제주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90년대 추진한 정책은 우리나라 풍력발전 역사에서 또 다른 전환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1996년부터 시작한 행원 풍력발전단지 건설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제주도 전역에 대한 풍력 자원 조사를 수행했고 그중 1차적으로 구자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설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1998년 8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 에너지 전기를 사주는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제도보다 무려 4년이나 앞서서 제주도에서는 풍력 전기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시작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성공에 힘입어서 민간 발전, 국가 공기업 등에서 제주도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풍력 발전 단지에 있는 모든 풍력 발전기가 국산화되어 있는 국산화 풍력 발전 단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부지 선택에 참여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제주도의 풍력 발전 단지 현황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쪽과 서쪽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동서 지역 중산간과 해안 그리고 해상에 풍력 발전 단지가 운영 중에 있거나 그리고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풍력 발전 단지가 많은 이유는 바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따릅니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전기 사업의 특례 권한과 그리고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전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과 2011년에 특별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이양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개선된 제도를 통해서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풍력발전 지구지정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자들이 아무데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 있었지만 지구지정 제도 도입 이후에는 풍력발전 양이 좋은 곳, 환경 영향이 덜한 곳,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곳에 한해서만 풍력발전 단지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주도의 풍력발전 지구지정 제도는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 제도의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제주도는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가 삼다도입니다. 삼다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제주도의 특성입니다. 그중에 바람은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적으로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에 벌어졌던 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입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이미 10년 전에 그런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발전회사는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단지를 스스로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친 게 바로 제주도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배경에는 제주도 자연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에 걸친 제도 개발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그러한 개발 정책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탑동 매립 반대 운동이었고 그리고 삼다수 개발에서 제주도민의 자연은 제주도민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이익은 제주도민들에게 분배해야 된다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델을 바로 풍력 발전에 대입한 것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도입니다. 바람도 제주도의 지하수처럼 공유하자는 운동이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벌어졌고 10여 년간에 걸친 운동을 통해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민이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총 매출액의 7%를 제주도민에게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게 수익이 되는 거라면 삼다수처럼 제주도민이 직접 개발을 하도록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미 제주에너지공사를 위시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만들어졌고 각 지역별로 자연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아주 특기할 만합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민이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를 제주도가 기부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부받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제주도의회가 발의를 했고 201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약 60억 원 정도의 기금 수입을 통해서 지역 에너지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널리 확산되어서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체제 전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에너지원만 석유와 가스,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바꾸는 그런 것일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에너지원만이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체제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원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식들까지 바뀌어야만이 진정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산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 소비의 절대적인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무리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렸다 할지라도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절대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라면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에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왜곡된 전기요금 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풍력발전의 역사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과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